안녕하십니까 엔캠 주주 여러분. 지금 장중에 엔캠 영상 급하게 좀 찍고 있는데 오늘 엔캠이 12%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의 주목까지 좀 받고 있죠. 엔캠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좀 급하게 찍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 대응 전략이라든지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켰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엔캠을 차트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더더욱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 매집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제 공격적 매집 차트가 보통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산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흘러서 한번 골 파던지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식으로 이제 보통 진행이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각도나 아니면 거래량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격적 매집 패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좀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특이점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좀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이래로 최대 거래량을 터트린 이후로 올랐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 구간에서 박스를 치다가 박스권 이탈하고 나서 하방이 나왔다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이 구간에서 박스를 횡보하고 있었는데, 한 번 특이점이 발생한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거래량을 마찬가지로 터트리면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심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터졌죠. 첫 상승 때 터지면서 이전 매물대까지는 한번 먹어주는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날 캔들에서 그 거래량을 또 넘어서는 요만큼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 요만큼은 이미 거래량이 터진 거를 보시다시피 요만큼이면 여기까지 매물은 장악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매물 장악하는데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그 다음 요만큼을 더 올리는데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온전히 다는 아니겠지만, 왜냐면 이날 물린 사람도 있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거래량이 50%에서 60% 이상은 쳐줘야 된다. 그러면 요만큼의 구간을 더 올리는데 이거의 절반 가까운 거래량이 더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 날은 그 위에 구간까지를 요만큼 요 계단 올라가려고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졌다, 만만치 않게 터졌다라는 얘기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맞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을 한 모습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요 음봉 있죠. 요 음봉이 이전 고점 92,000원 구간을 터치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음봉에서 거래량을 한번 터트리면서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많이 터트려 줬는데, 이 구간에서 물렸던 사람 마지막으로 본전 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 그러고 나서가 좀 특이점인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증가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구간이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49,300원이 보이실 텐데, 박스권 하단에 49,300원을 5만원이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만원에서 92,000원, 이것도 9만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9만원까지 4만원을 올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4만원 이후로 지금 12만원이죠. 12만원이면 3만원 정도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죽지 않고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특이한 점이냐면은, 예를 들면 광무 같은 경우에, 여러분 광무가 연관 회사니까 제가 광무를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구간 보시면 상승 초반에 거래량이 터졌죠. 터지고 나서 올라가는 동안에 거래량이 확 줄어든 모습이 좀 보이시나요? 만약에 이 위에 매물대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쏟아내는 개인 투자자가 이 구간을 올라갈 때 물량을 던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던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극도로 줄어들 수가 없어요. 이전에 터졌던 거래량에 비하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고, 그런 다음에 계속적으로 5일선 깨지 않고 타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올라갔다. 지금 엔캠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이전에 앞전 고점을 한번 뚫어주는 첫 슈팅 이후로는 거래량이 확 죽었다가 확인이 되시죠. 그런 다음에 한번 박스 치고 이 구간에 걸쳐서 이렇게 음봉이 크게 뜬 날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중간중간에도 세력 입장에서는 매물을 좀 정리했을 거예요, 물량을. 네, 이게 실력인데 사실 어, 올라가는 중간에도 밑에 호가 받쳐지는 걸 보면서 조금씩 물량 정리를 했을 거다. 이 구간에 걸쳐서 우리가 매도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광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엔캠이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모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무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이 구간을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확 죽었었죠. 이 아래 수준으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엔캠은?
계속 거래량이 올라가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뭐다? 이 앞전에 딱 요 구간에서 매물대 쏟아내는 매물대를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다?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먹방을 찍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본전이 오니까 다 던지거든요. 지금 던지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언제냐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21년 11월이에요. 그냥 22년도라고 생각하고 지금 24년도잖아요. 2년 동안 물려 있었던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 만약에 내가 물렸다라고 하면은 나는 손해 보고 주식 절대 안 팔아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다? 수직으로 올리면서 그냥 다 받아먹고 있다. 그래서 공격적 매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의 공격적 매집 같은 경우는 올려놓고 한번 빼서 골파기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지금 요 엔캠의 횡보를 봤을 때는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를 넘는 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엔캠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IRA 수혜주, 미국이 중국을 후드러 패고 있는 입장에서 엔캠이 미국의 공장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런 재료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위하는 사업을 통해서 갖다 붙이면은 그만인 거거든요.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서 IRA 관련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제가 희박하지만 뭐라고 어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다? MSCI 편입까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편입이 되냐 안 되냐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을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트앤런 전략으로 나 여기서 수익 보고 먹고 나왔어 라는 얘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지상 목표가, 나는 이걸로 에코프로처럼 이게 진짜 이렇게 올라가지고 100만원 가는 거를 내가 지금 머릿속에 좀 그리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이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엔캠은 그런 주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확률이 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전체적인 판짜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엔캠 같은 경우는 언제 상장했죠? 21년도 11월 달에 좀 상장을 했죠. 근데 상장하고 난 이후로 광무라는 주식도 이제 취득을 하고, 광무라는 회사도 취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가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오 대표가 엔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틀라스 8000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틀라스 8000은 광무를 가지고 있고, 또 광무 같은 경우는 중앙 첨단 소재,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는 예전에 중앙 DNM이었습니다. 광무는 예전에 뭐였죠? 릭스 솔루션이었죠. 이게 사실 사올 때 재무 보시면은 완전 쓰레기 회사였어요. 아시다시피 완전 적자에 시비투성이었던 이제 회사였는데, 이거를 싸게 사와서 광무의 부채도 해결하면서 엔캠과 짝짝꿍하면서 계속적으로 돈과 그 이제 소재를 계속적으로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을 했다. 계속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부채도 탕감하고 하면서 시비도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재무 구조에 신경 써서 안 좋은 회사를 사와서 좀 리모델링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좀 쓸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중앙 첨단 소재, 중앙 DNM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상지 카일륨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이 광무라든지 아니면은 중앙 첨단 소재라든지 최근에 또 좀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뭐 100만 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중앙 첨단 소재도 그렇고 광무도 그렇고 보시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무섭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3,900원이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구간에서 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진짜 이렇게 이런 대시세 기대하면서 들어갔다가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나오고 하다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심하게 물릴 수도 있는 요런 흐름으로 순식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히트앤런 전략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서 좀 수익을 보셔야 된다. 치고 빠지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엔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엔캠의 대시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MSCI 계속 말씀을 좀 이어나가 보면은 MSCI가 모건 스탠리가 만든 지수인데 코스피 같은 지수입니다. 근데 이 코스피 같은 지수에서 편입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네. 패시브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니까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을 때 이 위에서 매도를 진행하기 좀 더 쉽죠.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MSCI가 실제로 되냐 안 되냐랑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시장이죠? 실체가 없어도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매집을 통해서. 세력이 매집을 하면은,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은 어떤 것이든 갖다 붙여가지고 올리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차트에서의 흐름을 토대로 세력의 대략적인 목표가를 좀 계산하는,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슈까지 재료까지 좀 붙여서 세력의 목표가라든지 평단가를 계산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지금 보시면 엔캠이 이 구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구간이 매물대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보다 매물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구간이 가장 큰 매물대고 최대 매물대고, 매물대가 사실상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지금 어떻게 통과하고 있어요? 꾸역꾸역 남들이 던지는 거 꾸역꾸역 다 받아 먹어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좀 이건 굉장히 특이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성지키기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성을 한번 공략하죠. 이렇게 성문이 열립니까? 안 열렸죠. 두 번째로 이제 성을 공략하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치고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뚫고 그 다음번 성, 뭐 예를 들면 여기까지 한번 전진을 하면서 거래량을 터트린다라는 얘기인데, 거래량을 터트리고 다시 한번 맞고 인터벌을 두고 쉬어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기간을 두고 매집을 하거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찌르고 빠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량을 매집하는데, 지금 찌르는 각도를 보면은 성 몇 개를 한 번에 그냥 통과한 모습이에요. 뭐 이런 구간도 단기적인 저항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매물대를 이 구간이라고 일단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매물대 통과했고 두 번째 매물대를 향해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다이렉트로 가고 있으면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딜 그렇게 도대체 급하게 가시는지, 네. 굉장히 급하게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엔캠의 이런 공격적인 매집 패턴이 찌르고 빠진 다음에 주가를 한번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목표가까지 나아갈 건데, MSCI 관련해서 분명히 재료를 엮을 수가 있다. MSCI가 실제 되냐 안 되냐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MSCI에 편입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MSCI로 어그로를 끌면서 한번 붙일 수가 있다. 광기를 유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앞전에 우리가 어떤 사례를 봤었죠?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하자마자부터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MSCI 얘기가 솔솔 좀 나왔죠. 지금 오늘이 이제 심사일인데 18일, 19일, 18일부터 31일 사이에 좀 심사를 거쳐가지고, 근데 이제 18일, 19일로 좀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MSCI에 편입되냐 마냐에 따라서 에코프로 머티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냐 마냐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에 관련한 대장주죠. 그럼 이건 뭐예요? 전해액. 전해액은 필요하고 전해액 관련해서 미국의 공장을 4개 가지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장주의 역할을 해가면서 엔캠이 이렇게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라는 얘기고, 전구체 관련한 회사였던 에코프로 머티도 먼저 주가 올려놓고 상장하자마자부터 올려놓고 MSCI 관련한 재료를 갖다 붙인 것처럼, 이제 전해액 관련한 회사인 엔캠도 충분히 먼저 올려놓고 갖다 붙일 수 있다. 근데 이걸 갖다 붙였을 때 실제로 MSCI에 편입되냐 안 되냐랑은 전혀 상관없다. 갖다 붙여서 어그로 끌면서 시장에서 이슈를 끌어오면서 주목을 받으면은 어쨌든지 간에 올라가서 사줄 누군가, 개미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고 나는 엑시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매집하면서 판을 짰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상장한 이래로 광물을 사온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상장 전부터 판이 이미 다 짜여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다라는 얘기고, 여러분들도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보셨을 때는 좀 소름이 돋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SCI 말고 다른 이슈로 갖다 붙이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MSCI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잘 먹히는 재료고 하다 보니까 MSCI를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고, MSCI에 편입되려면 몇 조? 시가총액 6조. 유동 시가총액 몇 조? 3조. 지금 엔캠 시가총액 몇 조? 2조. 그럼 보시면 여기서 3배 가까이는 더 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럼 12만 원인데 이게 36만 원. 제가 저번 영상에서 44만 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1.6천억 기준으로 좀 잘못 계산을 한 것 같아요. 2조로 정정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이게 지금 3배 정도는 더 가야 된다. 36만 원까지는 가야 우리가 MSCI의 편입 기준에 좀 부합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최소. 그러면은 이 MSCI가 지금 2월에 한 번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심사 기간이고 이미 2월 거는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언제죠, 여러분? 5월 그리고 8월. 5월이랑 8월에 MSCI가 또 있기 때문에 4월이랑 7월에 심사를 하겠죠. 4월이랑 7월에 심사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5월이랑 8월에 리뷰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4월이면 여러분 4월에 주가가 오를까요? 물론 그렇게 막 점상으로 팍팍팍팍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뭐 없는 건 아닌데, 주가를 스근하게 계속적으로 올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매집해 놓고 한번 눌러주면서 다시 한번 매집하고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할 건데, 아니면은 이 구간이 그냥 뚫어놓고 이전 매물대까지 신고가까지 다 뚫어놓고 거기서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상승 N자형으로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3배 정도까지는 좀 드리블을 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MSCI라는 재료를 붙인다면, 왜냐면 리스트에 없는 게 아니에요. MSCI에 리스크라고 썼네요, 여러분. 리스크까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리스트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재료를 갖다 붙인다? 그러면은 충분히 3배 가까이는 엔캠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엔캠이 30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런 구간, 지금 전고점 구간이 거의 다 왔죠. 사실 오늘, 바로 오늘 어느 정도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지금 대응방에서도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2분의 1이라도 팔아 놓으셔라. 팔아 놓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분의 1이라도 내가 매도를 하면 심리가 안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 왜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분의 1이라도 팔아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말고, 이 구간에서 차트의 특이점이 관찰되네, 혹은 누구한테 추천받았네 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말고, 출발하기 시작할 때 이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아가신 분들은 일단 매도라는 거예요. 일단 얼마? 2분의 1 매도. 여러분들 지금 이거 신용 가능 종목이어서 혹시 그러신 분들 아마 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용으로 풀매수. 내가 지금 3천만 원 있으면은 신용 쓰면 얼마예요? 일단 신용으로 대략적으로 한 6천만 원 가까이 살 수 있고, 그 현금으로 한 3천만 원 쓸 수 있죠. 거의 한 2.5배에서 한 3배 정도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2.5배, 3배, 예를 들면 3천만 원이 있다, 거의 8천 가까이가 들어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눌리는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 쏟아집니다. 와르르 그냥 멘탈이 그냥 개박살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했다, 특히나 나 신용 써서 들어갔다, 여기서 혹시 신용 쓰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댓글로 손이라고 한번 적어주시고, 신용 쓰신 분들은 제가 어떤 타점에서 매도를 해야 더 안전하게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할지. 왜냐면 신용이 있고 현금이 있잖아요. 신용 쓰시는 분들 신용만 쓰는 게 아니라 신용도 매수하고 현금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용은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만약에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인 010-4674 9671번으로 신용이라고 한번 적어서 보내주세요. 생각보다 신용 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4674에 9671번으로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신용 물량을 정리해야 될지,
반대 매매를 어떻게 피해가면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지 제가 논의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신용이라고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엔캠 분석 이어 나가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최대 재료가 뭐다? MSCI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에 공장 4개 짓고 30만 톤 이제 앞으로 생산할 거고 이런 거는 뭐 2030년이 타겟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물론 이제 기대감에 선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지만 가장 센 재료가 뭐예요? 붙일 수 있는 MSCI다. MSCI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에 이슈를 끌어와 가지고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어그로를 끌어놓고 시장 참여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어서 어이구 이거 뭐야 이것도 MSCI에 편입돼 그럼 패시브 자금 또 들어오겠네 라는 생각에 이런 구간에서 올라타게 만들어 놓고 어떤 패턴? 쌍봉 패턴. 이 쌍봉 패턴 뭐라고 했죠 제가? 광무 보시면은 연관 회사니까 계속 광무를 언급드리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다. 예, 쌍봉. 여기도 쌍봉. 여기는 네 쌍봉까지는 아니고요. 이전에도 보시면은 다 거의 그런 식이에요. 지금 보시면 쌍봉이죠. 전형적인 네 쌍봉이고 이런 쌍봉 패턴으로 물량을 정리하고 엑시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내가 다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발바닥에서 잡아서 나는 이런 구간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전량 매도할 거야. 내가 1,000만 원 샀으면은 난 여기서 1,000만 원 들어가가지고 이게 1억 됐을 때 텐베고 먹고 그냥 나올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구간마다 여러분이 버텨야 되는 구간 너무 길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간 찔러놓고 빠지면 사람이 못 버팁니다. 예. 절대 못 버틴다라는 얘기고 제가 오늘 이 광무뿐만이 아니라 뭐 중앙 첨단 소재도 네. 이런 구간에서 내가 잘 사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발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전량 매도 가능하면 좋겠지만 구간마다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도로 접근하면서 정리해 놓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런 시세를 볼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2차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차는 보통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가장 많이 날리는 게 2차거든요. 2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오래 계시면서 이런 구간 먹을 수 있어요. 막말로 이렇게 진짜 상승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예를 들면 300% 400% 이렇게 올라서 와 대박이다 진짜 내가 이거를 수익을 봤다고 버티고 버텨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막 어떻게 도대체 한 거냐 주식의 신이다 이런 이제 얘기 듣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만약에 꼭지에서 잘 팔았는데 눌리는 구간에서 한 번 더 간다고 또 들어가요. 같은 종목으로.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목을 바꿔서 내가 다시 한번 발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제일 좋은데 장기 투자 하실 거라면 근데 그게 보통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 뭐 데이 트레이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주식장을 지켜보면서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이 있고 이렇게 종목 발굴을 2,400개 가까이 되는 종목을 계속 찾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차트에 특이점이 뜨는 종목을 찾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아는 종목이 일반적으로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돌리고 돌리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만. 얘 어떻게 됐지? 얘 내가 매매했던 애인데 얘 이미 추세가 끝나서 이미 해먹고 나간 애들을 계속 지켜보고 시장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대형방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어떤 테마 봐야 되고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번호 4674에 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하나씩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보는 눈에 대해서 좀 뜨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대응방에서 저희가 시초가 종목을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LNF 같은 경우는 어제 추천이 나갔던 거고 여기는 엔캠 관련해서 대응 전략 자료 좀 한번 보내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 시초가 대비 5% 수익 중입니다. 이렇게 매도 사인이 몇 분에 나왔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9시 15분 확인되실 건데 보시다시피 1월 18일이죠. 1월 18일 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미래생명자원을 저희가 6% 정도 수익 보고 나왔고 시초가 대비하여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오전 8시 36분 동시효과 전에 추천을 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프리카 TV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여러분? 시가가 보시면 시가가 이걸로 한번 볼까요? 시가가 0%로 시작해서 고가가 5.6% 시작하자마자 올라간 다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보시면 자 만약에 내가 시가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시작하자마자부터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정도 흔들고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갔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5.5% 정도 수익이 나왔죠. 예, 그런 다음에 흘러내렸고, 사실 오늘은 장 전에 아프리카 TV가 뉴스가 하나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긴 한데 기사가 하나 나와서 아프리카 TV를 한번, 우리가 일봉상으로도 좋았기 때문에 추세가, 보시다시피 일봉상으로도 이 윗꼬리 구간 잡을 수 있는 구간이었고, 시가가 많이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장중에 한번 대응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안내를 드렸던 거고,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했죠. 트위치가 인터넷 방송하는 플랫폼인데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면서 네이버의 치지직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전에 방송하던 방송인들이 건너가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TV로 건너가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좀 많이 건너갔다라고 좀 내용이 기사가 그 전날에 나왔었고, 아프리카 TV가 지금 차트를 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과연 빠질까? 단기적인 악재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더 추가적으로 타점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기사가 나와버렸죠. 아침에 기사가 나오면서 한번 위로 시세 주겠다 해서 이 구간에서 시초가에서 딱 0% 구간에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또 종목이 뭐예요? 네, 미래생명자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좋네요. 지금 아직도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에서 내가 잡았다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10% 구간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흘러내렸죠. 우리는 매도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5%에서 기계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에서 나오고 그런 다음에 흘러내려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모습. 요 영상 찍느라고 지금 확인을 못했네요. 슈팅이 나오고 있네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5% 수익 구간 챙겨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날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슈, 북한 미사일,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죠. 빅텍 보시면은 상단에 1월 17일 어제죠. 어제 날짜가 적혀 있는데, 빅텍이 6% 수익 구간이 나와서 9시 37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빅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빅텍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선 한번 싹 그어놨는데, 이날 보시면 어제 1월 17일이죠. 어제 1월 17일 빅텍이 추천이 2%에서 나가서 시가 2%에서 나가서 이 구간에서 저희가 37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30분 때 여기 보이시죠? 37분에 일단 매도가 1차 사인이 나갔습니다. 5%에서 기계적으로 매도하셔라.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2분의 1을 내가 매도해야지만이 심리가 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5% 수익 구간이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샀는데 50만 원 수익이 찍힌 걸 봤다가 다시 이게 빵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50만 원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 벌었잖아요. 50만 원 받잖아요. 받는데 빵원까지 내려왔어? 나 50만 원 손실 봤네? 라고 가는 게 인간의 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재 의식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분할 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할 매도밖에. 항상 여러분, 땅 파면 50만 원 나옵니까? 아니, 절반 실현했으니까 25만 원 땅 파면 나오나요, 여러분? 안 나와요. 땅 아무리 파봐도 안 나와. 공사장 가서 하면은 나옵니다. 며칠 일해야 돼요? 이틀 동안 죽어라 일하시면서 온몸에 파스 붙이고 공사장 가서 이틀 동안 죽어라 일하시면은 25만 원 벌 수 있어요. 일당이 보통 10만 원에서 13만 원 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인력사무소 가서 일 받아서 허탕 치는 날도 많죠. 근데 만약에 받아서 가서 일하면은 10만 원에서 13만 원 받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다큐에서 좀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5만 원 남들 나가서 열심히 공사장에서 일할 거, 나는 그냥 마우스 클릭 2번 매수 매도 트레이더 K 따라서 대응방에서 이렇게 2번 정도 진행을 하면은 25만 원 벌어 놓고, 나머지 25만 원이 만약에 평가 금액이 점점 내려와요. 23만 원, 22만 원,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5만 원. 그러면 여러분, 약 수익 구간에서 예를 들면 내가 3,000원 수익 혹은 만 원 수익, 이런 구간에서는 적어도 홀가분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50만 원일 때 안 챙겨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1만 원까지 오면은 마이너스 50만 원 느낌이기 때문에 25만 원이라도 챙겨두시면은 내가 홀가분하게 나머지 25만 원은 다 내려왔네, 본전 손절 잡고 대응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냅뒀는데 이렇게 빅텍같이 어제같이 좀 큰 수익을 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간별로 이런 구간 혹은 이렇게 횡보하는 거 보고 또 이런 구간 분할 매도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쌓아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한 방에 왕창 먹고 주식시장 떠야지 이런 욕심으로 매매하시면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엔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이야기를 꺼낸 건데, 엔캠 지금 흐름이 좋아서 10%대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은 엔캠 대응 전략 자료 받으신 분들 및 영상 시청하셨던 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돌파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응 안내 드리겠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사인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늘 종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그렇게 크게 달리지 않은 모습에서 깔끔하게 좀 종가 캔들이 형성이 될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종가 마감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쯤 매도 사인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트 흐름상 발견된 특이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 어떤 재료로 올라갈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번에도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해라고 좀 댓글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 안 됨이라고라도 좀 달아주세요.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장중에 찍고 있어가지고 좀 두서없이 설명을 했는데, 영상 편집하고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장 마감 후에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해가 만약에 내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해 안 됨, 혹은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이해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